시험 만나보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작품에 대해서 또는 국립무용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관객분들의 궁금한 점을 대답해 주실 김종덕 예술감독님과 장현수 김미애 단원님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감사합니다. 야, 한국무용의 자존심 김미애입니다. 흥해야 춤신 추망 춤꾼들 사자에서 모셔왔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독님께 오늘 사자해설 관련해서 그 작품을 먼저 소개 부탁드리고 각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자에서는 49일의 여정이라는 그 부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바라보는 게 여러 개의 관점이 있겠지만 저는 삶이 죽음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삶의 중첩된 결과물이 곧 죽음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태극 구조에 보면 음과 양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대대적 관계의 순환성이라고 그러는데 삶과 죽음, 남자와 여자, 높고 낮음, 뭐 양과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로 부딪혔을 때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죠. 삶과 죽음도 완전한 분리가 아니라 상충 보완의 관계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됐고요. 이 작품이 시작된 게 한창 코로나가 유행하던 시기에 저기 피크닉 갤러리에 그 설치 미술을 했는데 대만의 차웨이 차이라는 사람이 바르도라는 작품을 전시해서 설치를 했는데 마치 관이 부식된 것처럼 그 향을 갖다 꽂아서 무수히 향을 태워서 그 관이 부식된 것처럼 사각으로 제가 있고 그 위에다가 환생한 사람들의 그 환영을 갖다가 영상으로 비추면서 사례에서를 낭송했어요. 원래 바로 또 테토리라고 하는데 그거 뭐냐면은 이승과 저승의 중간 단계 중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바로 저승으로 가는 게 아니라 49일 동안에 이승에서 머물면서 보고 듣고 느낀대요. 그래서 우리 49제라는 것도 사실은 유교 제사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불교에서 나온 것 같아요. 49일의 여정이 49일 동안 중유 단계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상하면서 저는 이 작품에서 이렇게 무겁거나 힘들거나 아프거나 그런 것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다시 재설정을 해서 올바르게 가자는 삶의 소중함을 담기 위해서 이 작품을 했습니다. 오늘 본 장면들은 첫 번째가 제의 장면 중에서 바닥을 막 이렇게 치죠. 그 무슨 뜻일까요? 슬퍼하는 거.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시면 한없이 위로로 빠지는데 땅을 치고 통곡하는 시입니다. 거기에는 음악이 전혀 없고 땅을 치고 통곡하는 그 리듬을 가지고 이 망자가 저승으로 가는 길에서 원래 사람 죽으면은 부정, 분노, 뭐 공포, 불안 이런 게 내재되어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내 몸에서 영혼이 이탈해서 내 죽음을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처음에는 내가 왜 죽어? 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부정을 하다가 나중에 분노, 마지막에 이제 체념을 하고 떠나는 장면은 이분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그 작품의 하이라이트 부분, 가장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강한 이미지를 표출하는 두 분을 오늘 여러분께 모셨습니다. 장현수 기자님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국립무용단의 장현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애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관객 여러분 중에 시험을 보시면서 혹은 오픈 클래스에 오시기 전에 가지고 계셨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들어 주시면 저희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이 두 분이 20대부터 지금까지 장기 독대를 하신 분이에요. 네, 20대부터 지금까지 스타예요. 국립무용단에서 가장 자기관리 잘하고 춤 잘 추시는 분들이어서 사실은 원래 사자에서 처음에는 남자가 주역이었어요. 그런데 젊고 멋진 남자가
담아낼 수 있는 것과 또 삶의 중량감이라든지 희노애락 모든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지금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실천했는데 정말 두 사람들이 손댈 필요가 없을 만큼 자기의 그런 영향을 충분히 발휘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안무가로서 애주가로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간 너무 잘 봤습니다. 지난 초연도 봤었고요. 이번에 성남 공연 가서 봤었었는데요. 네, 초연 기준으로 봤었을 때 좀 장면이 생각보다는 많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꾸셨을 때는 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유를 조금 듣고 싶었고요. 그리고 김혜곤수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왕자의 연인 역할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떠나는 남자 역할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번에 준비하시면서 뭐 다른 마음가짐이나 아니면 좀 드는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 말씀드릴게요. 그 사실 사자에서가 제가 구입하고 나서 첫 작품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원들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또 제 동작을 이렇게 이식시키는데 처음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전체 그림을 사실 못 볼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과감하게 75분 중에 10분 정도 잘라내고 지금 아까 제레신 중에 앞에 통곡하는 신과 그다음 노제 신이에요. 네, 노제라는 게 이제 상역을 하다가 자기가 오랫동안 근무했던 곳, 삶에 있어서 기억되는 장소를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 신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신도 주부를 많이 드러냈기 때문에 아마 저번보다도 훨씬 더 역동적인 장면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왕자를 보냈던 현자였던 장면 초연의 작품에서 이번에는 제가 왕자이긴 하지만 왕자 안에는 현자도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이는 사람과 또 떠나는 사람. 그래서 저의 이 솔로의 이야기에는 왕자와 현자가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이 이 작품 안에서 의미하는 떨어져 있지 않은 뭔가 연관되어 있고 삶 속에서 저희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 생을 사는 것처럼 또는 죽음이라는 관점에서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처럼 저희 솔로에는 그런 서사와 서정이 함께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가 이 씬을 추면서 초연 때 쳤던 음악과 좀 다른 음악인데 피아노와 건반고가 굉장히 삶과 죽음을 같이 이야기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 음악적 흐름에 저의 이야기와 몸짓이 좀 같이 좀 묻어서 가는 것 같아서 저는 딱 망자라기보다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는 이게 춤이라는 게 특히 무용이라는 예술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또 추노니에 따라서 또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감히 안무자 선생님이 계시지만 저의 해석은 좀 그게 공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저 춤의 구성이 좀 그렇게 구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 관객분들이 또 한편으로는 좀 따뜻한 위로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한켠에 그런 마음도 있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인 2역이 되는 거예요. 저승으로 떠나는 남자가 처음에 죽고 나서 고통이라든지 불안감을 이런 걸 느끼고 여기 위에는 사실은 왕자들의 혼들이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치 삼면으로 둘러싸여 있는 벽 위에 옷들이 매달려 있는데 연락 대왕에서 심판을 기다리는 남자들이 부유하에 있는 장면이 저신이에요. 그럼 우리 장현수 선생님은 똑같은 질문을 좀 던져도 될까요? 감독님이 질문을 던져주시니까 더 부담이 가는데요. 저는 우선 이 역할을 맡았을 때 초연 때 제가 그 왕자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부담감이 컸었습니다. 지금도
아니고 다만 제가 이제 공무원단에 거의 30년을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 저의 그 인생, 삶이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시점에서 시작을 해서 죽음은 어떤 것인가, 죽음은 어떤 것일까라는 물음까지 갔던 것 같아요. 지금도 지금 연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니까 죽음은 산 사람은 죽음을 알지 못해서 말을 못하고 죽은 사람은 말을 할 수 없어서 말을 못합니다. 그게 죽음이 아닐까? 그리고 삶과 죽음 사이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가끔 감독님께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제가 어떤 말로 관객들에게 전달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던졌었거든요. 그랬을 때 선생님의 그런 전통적인 춤과 그리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죽음을 얘기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냥 단순하게 그래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저희 아빠를 생각을 해서 아빠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셨을까 그 길을 49제를 지내면서 어떤 마음으로 가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 제가 어떤 춤의 움직임보다는 어떤 대화, 말, 나는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 다만 현수야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런 말을 해주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이 무대가 아니라 이런 데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는 그 창작의 과정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 대만 작가의 작품을 보고 그건 이제 주제이지 그것을 어떻게 이제 무용의 동작으로 이제 구상하는지가 궁금하고 첫 번째는 그리고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시나리오 대본이 있고 그걸 코티라는 걸로 시각화시켜서 이제 공유를 하는데 그러면 이 무용수들에게 감독이 모든 동작을 다 이렇게 알려주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서로 뭔가 이제 뭐 즉흥적으로 만든 걸도 이제 만들어가는 건지 그러니까 이 무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어서 어떤 식으로 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 머릿속에 있는 게 어떻게 사람들에게 공유되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그 작품 구상이 한 2년 정도 걸리는 사람이에요. 되게 좀 더디긴 한데 왜냐하면 제가 머릿속으로 정리가 돼서 무용수들이나 스태프들한테 이거 설득을 시켰을 때 가장 적극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제가 추상적인 개념을 갖다가 무용수나 그 스태프들한테 주요 제작자한테 전달하면은 그 사람들은 제 아이디어를 갖다가 현실화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영화도 보고 책도 보지만 그것들을 갖다가 제가 스스로 작품 내용이라든지 안무 구조라든지 시놉시스라든지 장면 하나 더나 의상 이런 것까지 제가 다 관여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다른 환경 속에 살기 때문에 판단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관점이 흐려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모든 것을 관여하되 기술적인 부분에 갖다가 제작진한테 요구를 하는 편이고 저는 이제 주제가 정해지면 거기 주 동작을 만듭니다. 키워드라고 그러죠. 텍스트에서 그런 걸 만들어서 단들하고 몸을 조율하고 그 다음에 허용 범위를 굉장히 넓혀줘요. 왜냐하면 다른들이 보는 죽음과 제가 보는 죽음이 다르고 또 사실 세대 차이도 나잖아요. 그래서 제 주 동작을 갖다가 주되 그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역량을 갖다가 마음껏 발휘할 수 있대. 다만 구성이라든지 동작적인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다 그러면은 조율하는 과정을 가지죠. 그러니까 이 두 분은 뭐 손댈 필요 없을 만큼 본인들이 너무 잘 만들어 와서 정리를 잘해줬기 때문에
사실 아예 안 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저는 한 이번 작품의 작품 계획서가 한 13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공연전에 이분들을 불러다가 같이 공유하고 또 제 생각들을 갖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토론한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그 작품에 스며들고 그 작품을 이해하면서 만든 결과물이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도 너무 신선한 경험이었고요. 저는 장점에 대한 거하고 좀 사소하지만 그냥 가벼운 질문 하나가 있는데, 이것도 첫 번째 장면에서 이 중앙의 센터 선 때문에 좀 손을 왔다 갔다 하는 건가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에 그 중앙에서 통곡을 하는데 중앙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무슨 어떤 의미의 춤인지가 좀 궁금하고, 그리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센터선이 없을 때 조명이나 아니면 좀 그 무대 구성이 좀 달라지는지 궁금했고요. 그리고 좀 이건 가벼운 질문인데 그 혹시 오늘 이 행사 때문에 다 검은 옷으로 맞춰 입고 네, 그건 아니고 이제 연습복을 저희들이 이제 그 드레스코드를 정하거든요. 밑에 검정도 위에 흰건 입든지 아니면 검정으로 통일하는지 그렇게 하는데 오늘 이제 다음들이 아마 검정으로 통일하자고 약속을 했나 봐요. 여기에 사실은 이 한 두 칸 정도의 영상이 이렇게 쫙 있어요. 영상 위에서 이렇게 투영이 되는데 여기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죽은 사람이 저승에 갔다가 다시 환생하면은 뭐 죽음의 강을 건넌다 뭐 이런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걸 제작해서 여기가 계속 흘러가요. 뭐 용암처럼 흐르기도 하고 파란 강물처럼 흐르기도 하는데 죽었던 사람들의 환영을 되게 유지화한 게 여기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아마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기도 하지만 저의 그 단순하게 저의 삶에서 그 뒤에 이제 공연 때는 나오지만 청년기, 중년기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또 제가 움직이면서 조금 이렇게 섞어서 제가 이미지를 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그 길을 통해서 이 길에서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저 뒤에서는 저의 마지막 삶을 바라보는, 그래서 관객한테 저의 삶이 이랬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저희 다음 순서인 따라하기 시간 갖겠습니다. 저도 너무 인상 깊게 봤으니까 저 궁금한 게 아까 살아있는 자는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말을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죽음을 소재로 한 모든 창작물이 어떤 상상력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잖아요. 창작하시면서 표현하시면서 막막함을 느끼거나 그랬던 적은 없으신지, 그건 어떻게 좀 넘어가 보려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죽음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관념적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로지 그냥 저의 상상 속에서 의식적인 이미지를 제가 뿜어내야 어떤 관객분들이 어떤 상상 속에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제가 어떤 마음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통곡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감독님께는 말씀 안 드렸는데 처음에 연습을 시작할 때 제가 먼저 통곡을 먼저 하고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조그맣게 손가락부터 움직이는 이제 시작을 하는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분이 되게 묘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이제 저희 정소연 씨, 조항모님이 만들어주신 또 감독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여자 그 신이 있거든요. 통곡하는 신이죠, 선생님. 네, 그 신에서 그 미세하게 손가락으로 죽음을 얘기하는 그 부분이 저한테는 너무 많이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움직임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제 얘기만 한 것 같네요. 맞나요, 답이? 네. 그 마지막으로 우리 김미애 씨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후에도 괜찮고. 저는 그냥 춤이라는 게 이렇다 저렇다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춤을 추면서 때로는 제가 그런 죽음이든 삶이든 상상을 하면서 슬픔에 잠길 때도 있고 또 위로를 또 받을 때도 있고 그런 몸짓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거를 상상하면서 저희가 표현할 때 알 수 없는 그 의식의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춤이 좀 추상적이다라는 말씀도 좀 많이 하시지만 경험해보지 못한 거를 상상을 하면서 저희가 몸으로 표현했을 때 뭔가 어떤 영적인 것도 좀 가끔 느끼는 것 같고 또 그런 것들이 에너지로 또 나와서 또 저희 몸에 흘러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를 때도 있고 그런 경험들이 그냥 이런 작품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녹아날 수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마지막으로 무용이라는 게 사실 되게 그 한계성이 뚜렷합니다. 대사가 없기 때문에 텍스트가 없기 때문에 사실 되게 난해하고 추상적임에도 불구하고 무용에는 상징과 운용, 서정과 서사를 갖다 특별히 배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장르의 예술을 갖다가 어떻게 수용하고 협력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무용은 한계가 뚜렷하긴 하지만 확장성은 굉장히 무한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무용의 개념은 신체를 재료로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시공활성의 총체주의라고 하는데 이 총체성이 바로 의상과 조명과 무대 디자인과 분장 이런 것들이 무대 메커니즘이 적절하게 배합됐을 때 무용의 이미지가 더 강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뵙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무용 레퍼토리 사자에서 차별팀과 함께 작품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사자에서 무용수가 되어보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사자에서 무용수로 만들어주실 장현수 단원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